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공자.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무심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상처가 되니까요. 요즘 저는 표현에 대해 다시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한마디 가족에게 요즘 잘 지내? 라고 안부를 묻는 일. 이런 말들을 예전엔 어렵게 느꼈지만 지금은 너무 소중하고 재미있어요.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 같아요. 그리고 그 태도는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나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저는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를 하면서 짧지만 꾸준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걸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 생각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굳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구나. 정비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정확해졌고 빨라졌고 신속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아, 나한테도 이런 재능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처음 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일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오늘이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만든 루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일 독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정비하는 루틴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20분,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 감정도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이 루틴을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나를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5분만이라도 책을 펼쳐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인생 정비 루틴,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친 아이디어는 말에서 나온다. 이제 반 정도 읽었습니다, 벌써. 제 4장,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술.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팀 차원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혼자서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소개했던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으로 인한 짜증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각각의 아이디어가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자신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못한 아이디어, 듣고 보니 그런 것도 있었지 싶은 것, 자신이 전혀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 사실은 혼자서 가능한 것은 1뿐으로 2와 3은 타인과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팀 차원에서 생각할 때의 장점은 아이디어를 이른바 출연한다는 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논의하여 한층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 가거나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조합하여 견고한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아이디어가 되지 못한 누군가의 번뜩임에서 죄송합니다. 아직 아이디어가 되지 못한 누군가의 번뜩임에서 빅 아이디어의 광맥을 발견하는 것도 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세 번째 장까지는 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구조와 그 요령 및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가속 페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풀어나가 봤습니다. 어땠나요? 자신의 사고 습관 같은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또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사고의 근력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아직 전체를 충분히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기초가 되는 몸을 움직이는 법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듯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머리를 움직이는 법이 있음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때면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되묻곤 합니다.
그럼 그 다양한 사례 가운데 공통적으로 고민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장에서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곤란할 만한 상황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답이라는 속박을 어떻게 풀 것인가? 사회인 대상, 특히 관리층 대상의 연수를 진행할 때 자주 받는 질문이 부서나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생각해도 잘 안 된다라는 고민입니다. 이들의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초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고민입니다. 부서 내에서 아이디어를 내려 해도 평범한 것이거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이디어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토론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청도 하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하는 등 하나의 발언에서 넓혀 나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팀원들의 발언 자체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말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두 가지 모두 꽤 있을 법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고민의 근본은 같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아이디어 발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중시합니다. 이는 학창시절에 했던 공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도 지식에 의해 정답이 정해지다 보니 비즈니스에서든 시험 공부에서든 정답이 정해지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하나로 파악하는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할 때는 정답은 하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비즈니스에서 지식과 경험을 중시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같은 팀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일에 치여서 서로 대화할 시간 없이 그냥 밥 먹는 시간에 조용히 밥 먹고 또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만 이야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점점 단절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게 서로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뭐 오해도 할 수 있고 서로 좋은 마음에 좋게 하고 있는데 서로의 단점이 그게 눈에 보이니까 또 그런 거에 불만이 아니라 그냥 안 좋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멀어진다기보다 암묵적으로 서로를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제가 바뀐 방법이 뭐였냐면 서로 이제 소통을 하자고 정비사들끼리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제 또 서로 의견도 좀 갖고 물론 거기에서도 당연히 지금은 말하는 사람만 말합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식뿐 아니라 경험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과거의 성공 사례를 고집하는 까닭에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버리는 예가 있듯이 의심도 하지 않고 경험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그 조직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상사가 아이디어를 판단한다면 아이디어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환경 만들기가 중요. 저는 아이디어 전문가로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제 아이디어가 꼭 양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100% 좋은 아이디어만 제안하는 사람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최대한 좁혀봤을 때 좋아봐야 타율이 50% 정도의 것이고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의 비율을 뜻하는 표현으로 1000개 중에 3개라는 표현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일 확률이 1000개 중 3개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비율이라면 동기부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렇게까지 확률이 낮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머리에 떠오른 것 중에 실행 가능한 것은 1%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러므로 좁혀서 뽑아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 팀원 간의 의견 교환이나 논의를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도 저는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라는 자세로 임하면 팀원들에게도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이 되도록 할 수 있을 때까지 실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 따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므로 그 다음은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면서 실현을 위해 또 다시 아이디어를 더해 간다는 자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디어는 아니었다 하고 아이디어를 버리고 다시 한번 출발선으로 되돌아가는 판단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의 공부와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시험에는 문제의 정답이 있고 지식에 의해 정답과 오답이 결정되며 나아가 우열을 가리게 된다라는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의 해로운 가치관입니다. 상하관계가 상하관계가 덜한 수평적 조직은 비교적 아이디어가 나오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상사나 선배의 말이 옳다는 전제가 깔린 조직은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 환경임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환경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환경 만들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제가 일하는 카센터에서 지금 이 환경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또 환경 미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 미화에 신경을 쓰면서 음식점을 가도 여기는 딱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다, 향기가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또 그냥 깔끔하고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보는 눈의 시각적인 이미지로 이 식당의 이미지가 확 살아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식점에서 그 테이블에 기름기 있고 막 찌든 때 있고 하면 여기 별론가 보다. 그게 기본이 깨끗함이 기본이고 이제 인사성이 기본이고 그런데 왜 여기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마디로 저희 여기 카센터에서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핑계로 따지고 보면 핑계 아닌 핑계죠. 충분히 이 체계가 잡혀 있거나 이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그 청소 습관들이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하고자 그 청소를 많이 시작했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 또 이제 폐기물이든 그 고물, 박스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그리고 또 우리 팀원들만 팀원이 아니라 그걸 수거해 가시는 분들, 그걸 분류하시는 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또 환경까지 생각을 해야 이게 진정한 서로 간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하는 바람에 이 환경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천한 지는 그렇게 길게 되진 않았지만 제가 7년을 정비를 했지만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다음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애초에 아이디어 창출에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팀 차원에서 창출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면 좋을까요? 또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법이나 내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인원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소 인원은 2명부터입니다. 2명 또는 3명의 적은 인원일 때는 어떻게 하면 팀으로서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 신규 사업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했을 때 저는 2명씩 짝을 이룬 8개의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구성원을 개발 부문의 사람 또는 영업 부문의 사람 등과 같이 직종이나 전문 분야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의 조합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쌍방이 타협하여 아이디어를 조율하지 말고 각자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논의하도록 하세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엔지니어와 마케터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 나가는 게 독특한 신규 사업 개발로 이어지라는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례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 기업은 개발 부서
내부적으로 사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경험이 많고 또 전사적으로 사업 기획 콘센트를 개최하기도 해서 제가 담당한 프로젝트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했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적거나 같은 부서, 같은 구성원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팀으로서의 상승 효과를 낼 것인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피자 두 판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팀으로 적당. 그렇다면 인원수의 그렇다면 팀 인원수의 상한은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언급한 피자 두 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자 두 판을 나눠 먹기 딱 좋을 정도의 인원이 팀으로서 최적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아이디어를 팀 차원에서 창출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팀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피해야 할 것은 팀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신중해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는 발언에 신경을 쓰면서 실패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척하는 것도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8명을 상한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5인 정도의 회의체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칙상 인원수가 그 이상이 되면 대화 자체도 힘들어지고 회의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제각각 멋대로 움직여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이번에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고민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정답을 요구하는 점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밖에도 팀조차 방법이나 브레인스토밍 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여기서는 브레인스토밍의 정의 및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대개는 팀 조합 방법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서 내부적으로 다음 분기 매출 상승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팀 내부적으로 신규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 우리 과의 내년 방침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 같은 브레인스토밍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15명 정도의 부서원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활발한 논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다못해 3팀 정도로 나눠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 후 각 팀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길 추천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팀 구성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무작위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아닌지가 순전히 운에 따른 것이 된다면 재현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집단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쉬운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을 구성할 때는 어떤 가설을 토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첫째, 어떻게 하면 모두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 부서의 윗사람을 부르는 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더라도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아이디어만 낸다거나 구성원들이 위축되어 언행을 조심하려고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만으로 구성된 팀에 여성이 한 사람 있다던가 연령층이 높은 팀에 젊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 경우도 다른 관점이 들어가거나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면서 잘 기능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위축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나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누군가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한다면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되겠지라는 가설을 세우고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성별로 팀을 구성할 것인지 다양하게 팀을 구성할 것인지 팀을 구성할 때는 복권을 사는 것처럼 우연에 맡기지 말고 이왕이면 리더가 자의적으로 구성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팀 구성 방법에 가설을 세워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하면 제대로 기능할지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성별 팀 구성이라고 하면 주니어 팀 대 시니어 팀 또는 내근 팀 대 영업 팀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팀 구성의 장점은 맞아 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의견이 점점 쏟아져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이디어를 각각의 팀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기도 적합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팀은 앞서 언급한
미안합니다. 언급한 특성별 구성과 같이 나이나 직종 등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여러 가지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섞이도록 팀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성이 있는 팀의 경우 공감이 적고 아이디어 생산이 불활성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더가 가능한 한 내가 보기엔 이렇게 보인다라는 식으로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내놓도록 하고 이끌어주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관점이 있겠습니다만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워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도 팀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세워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 회의 시간을 가진 지 말 그대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회의를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른 팀원들에게서도 나오고 다른 팀원들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저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한 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고 아무래도 아직 체계를 잡지 못했어요. 아직도 체계를 잡지 못해서 이제 그 체계가 잡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막내가 들어왔으니까 막내가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또 이게 손님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냥 여기에 있으면 굳이 나가서 갖고 와줄 필요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 내가 그거를 왜 여기 그런 생각을 못했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사소한 그런 생각이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물어보고 물어봐야 그때서야 이제 말이 나왔는데 물론 그 표현하는 그냥 간단한 것도 이런 거 생각 못했을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말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받았을 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서로 다르잖아요. 너가 뭔데 그렇게 생각해? 라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있구나.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나중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리고 또 해봤어요. 해봤는데 좋은 거예요.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보고도 또 이제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음에도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것은 리더의 책임. 갑자기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팀원 개개인이 아이디어를 내기 쉽게 하려면 준비 운동이나 적절한 도움닫기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숙제를 내어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숙제를 내어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일 수 있게 된다면 아이디어의 수는 저절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5인 구성의 팀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10개씩 가지고 오기만 해도 다음 회의 때는 50가지 아이디어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팀원들에게 숙제라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도록 할 때는 적절한 궁리가 필요합니다. 숙제 내는 방법에 따라 아이디어의 수는 물론 질도 달라진다. 앞서도 말했듯이 광고 대행사의 크리에이티브 부서에 근무할 당시 저는 처음엔 아이디어를 잘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쌓고 아이디어를 스스로 낼 수 있게 되면서 어느 사이엔가 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 역시 아이디어를 겨우겨우 내는 형편이라 후배들에게 어떤 의뢰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고객의 요청을 듣고 저는 팀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각자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이틀 뒤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경험이 있는 팀원들은 이런 관점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큰 과제로 생각해서 등 여러 가지 가설로
가설을 토대로 한 아이디어를 잇따라 꺼내 놓았습니다. 한편 신입에 가까운 젊은 친구들은 좀처럼 아이디어를 펼쳐 보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재촉하자 그제야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하고 말하면서 여건의 정리나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는 정도에 그쳤고 아이디어를 하나도 내지 못하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입 중에서도 천진난만하게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온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습니다. 리더가 되고서도 저는 또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숙제를 내는 방법에 따라 아이디어로 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고쳤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으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지고 올 아이디어의 수를 정하기. 어느 날 A라는 상품을 젊은 친구들이 사고 싶다고 생각하게끔 바란 프로모션 아이디어를 한 사람과 10개씩 가지고 내일 다시 모이자고요 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팀원 모두가 1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디어 수를 좀처럼 늘리지 못했던 친구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방법은 광고 대행사와 같이 기획을 생각하는 것이 업무인 회사뿐 아니라 평소 기획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회사나 그룹에 대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고 일정한 수량의 기획을 생각해 오도록 주문했더니 모두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정답 찾기는 뒤로 미룰 것. 왜 이러한 효과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팀원들이 일단 정답을 찾기를 뒤로 미뤘 그것은 팀원들이 일단 정답 찾기를 뒤로 미뤄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옳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내는 것이 좋다. 모두가 일단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자라는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에서 정답을 찾는 팀원들의 아이디어의 브레이크 페달을 해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10개라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했더니 마침내 정답을 찾으려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팀의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은 가지고 온 아이디어가 정답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을 팀 전체의 공통적 이해로 만드는 일입니다. 시시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누군가를 자극한다면 빅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음을 거듭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각자가 가지고 와야 할 아이디어의 수를 정하는 등 구조를 바꿔보세요. 생각할 주제는 생각할 주제의 범위를 좁힌 후에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기. 생각해야 할 주제와 어디까지 생각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디어의 수준도 제각각이 되고 맙니다. 가령 인구 감소 마을에 정착 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경우에도 갑자기 과제 그 자체를 꺼내 놓기보다도 생각할 주제 그 자체를 좁혀 보면 아이디어가 나오기 쉬워집니다. 갑자기 정착 인구를 늘릴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시험 삼아 살아보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편이 훨씬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역이 껴안고 있는 과제를 연간의 연구 주제로 삼으면서 종합적인 학습 효과가 있을 만한 사촌 유학이나 도시의 기업과 제휴하면서 파견 형태의 인사교류 구조 등을 예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예시를 드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너무 깊게 설정하면 또 다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지가 중요해집니다.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는 팀의 리더가 사전에 설정하거나 어느 것을 명확하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타깃. 누구에게 제공할 아이디어인가? 둘째, 접근. 어떤 아이디어라면 실현성이 있을지 등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이나 아이디어의 수준 정도. 셋째, 목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타깃이 어떻게 바뀌어갈까? 누군가에게 제공할 아이디어인가? 타깃을 설정하고 어떤 아이디어라면 실현성이 있을지 등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방법이나 아이디어의 수준 정도를 접근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타깃이 어떻게 바뀔까? 목표를 선정해야겠죠. 주제가 제시된 후 막연하게 각자 자유롭게 생각해봐라 라고 주문하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리더로서 시행착오를 경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촬영 중 구성 요소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책만 주절주절 읽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또 제 실생활에 반영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또 이제 팀원 또 그리고 이제 가족 분들이 내가 먼저 바뀌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표현이 많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또 나도 많이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유튜브 독서 루틴 만들기를 시작한 이후로 저의 삶도 많이 바뀌고 저의 습관, 좋은 습관도 추가되고 또 이 책 읽기로 말하면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하면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나? 읽으면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 유튜브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짧게는 뭐 그냥 1분, 2분 정도 했습니다. 30분 영상에서 보통 1분, 2분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차피 찍은 지 별로 안 됐으니까 다 생각이 나긴 합니다, 대충.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저의 그 당시에 그냥 참여 태도라든지 말투, 이제 억양,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고 제 과거의 현재, 지금 과거의 현재 차이를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계속 말로 이야기하고 말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냥 말도 잘하게 되고 말을 하다 보니까만이 또 이제 이게 적응이 돼가고 있는 단계라서 목도 아팠었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물도 많이 마시니까 또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얼굴 좋아 보인다. 오늘 피부 엄청 좋아 보인다. 요새 좋은 일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많이 나오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저의 인생, 저의 앞으로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꾸준한 루틴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 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